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흠뻑 머금고 땅속에 수백만 년간 묻을 수 있던 화석연료가 훌륭한 에너지원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과거의 에너지인 만큼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석연료를 다 쓰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 대신 잡아드려드리는 썸스케치입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수소 에너지입니다. 2019년 1월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빅데이터, AI에 이어 수소를 3대 전략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소 경제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는 경제 구조를 말합니다.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소 에너지를 새로운 생산 동력으로 삼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수소 경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왜 하필 수소일까요? 수소가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걸까요? 수소가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수소, 우주 질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소 중 가장 흔한 물질. 수소가 차기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무궁무진함입니다. 냄새도, 맛도, 색도 없는 데다 원자도 가장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원소 번호 1번을 차지하고 있는 수소는 말 그대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달리 고갈될 걱정도 지역적 편중도 없죠. 게다가 수소는 친환경적입니다. 수소는 산소와의 화학상승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에너지를 만들 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와 달리 부산물로 순수한 물만을 남깁니다. 여기에 더해 수소 전기차의 경우엔 공기 정화 능력까지 갖추고 있죠. 수소는 효율도 높습니다. 수소의 질량당 에너지는 휘발유에 비해 천연가스의 3배 수준입니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잘만 이용한다면 효율이 95%까지 올라가죠. 마지막으로 수소는 대용량으로 장기간 저장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재생에너지의 필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죠. 태양열, 풍력등 재생에너지는 항상성이 없어 불안정합니다.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보니 어떤 날은 생성되는 전기가 부족하고 또 어떤 날은 나눠서 버려지죠. 하지만 잉여 전력을 수소로 변환해 저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남는 에너지를 보관해뒀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가벼운 기체를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수소에 높은 압력을 가해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수소 핵융합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수소 핵융합은 별이 빛을 내는 원리이기도 한데요. 우주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연소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핵융합 반응 속도를 조절하기도 어렵고 안전하게 연소시키는 것도 힘듭니다. 현재 가장 활발히 쓰이는 수소 이용 방식은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수소 연료전지가 바로 연료를 이용한 장치인데요. 연료급과 공기급, 전해질망, 촉매로 구성되어 있는 연료전지에 수소와 공기를 공급하면 일차적으로 수소가 성체와 만나 수소 이온과 전자로 쪼개집니다. 이중 수소 이온은 막을 통과해 공기급에서 산소와 만나 분리되고 남은 전자는 외부 회로로 흘러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움직이며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연료전지는 응용 형태에 따라 수송용, 고정용, 휴대용으로 세분화되는데요. 이중 수송용 연료전지가 바로 수소 에너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수소 전기차에 쓰입니다. 국내 시장은 수송용 연료전지에서 높은 산업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2013년 출산을 통해 세계 최초의 수소차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2018년 넥선 출시의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발전용에 사용되는 고정용 연료전지는 시간당 수백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기존 발전 설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퓨얼셀과 포스코에너지 두 업체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휴대용 연료전지 기술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지만 이후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기기, 전기자전거, 전동카트, 무인주행 로봇 등의 분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소 에너지에 특히나 더 매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해외 의존도는 무려 94.7%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에너지 불모지인들 간에 IT 기술, 반도체, 전자제품,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중간 산업입니다. 이는 유가운동이나 중동전쟁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 종주국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조금 앞서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간다면 미래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니까요. 수소 경제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소를 활용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협력 부품 업체가 많은데요. 이는 수소 활용의 확대가 결국 협력 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수소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업 고용 확대를 유발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수소는 완벽한 에너지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소 에너지
에너지가 완벽하기만 하다면 어째서 세계는 아직 화석 연료를 버리지 않은 걸까요? 수소에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냐고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그대로를 캐내와 가공해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소는 수소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원자와 결합돼 있죠. 수소는 추출, 즉 생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죠. 이는 수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소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다는 거죠.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크게 부생수소, 추출수소, 수전해수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수소를 말하는데요. 국내에선 울산,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부생수소는 현재 가장 저렴한 수소 생산 방식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1kg당 단가가 2,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름표대로 공정 후에 남는 잉여 수소이기 때문에 생산량에 한계가 있고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점에서 환경 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추출수소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처럼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탄화수소에서 수소를 분리해내는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를 말하는데요. 주로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듭니다. 추출수소는 가장 보편화된 수소 생산 방법으로 세계의 49%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얻죠. 하지만 추출수소 역시 생산 과정에서 수소 1kg당 5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부생수소와 함께 그레이 수소로 불리죠. 반면 수전의 수소는 재생에너지 인화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한 뒤 얻는 수소를 말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데다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수소 경제의 일장표죠. 그린 수소라고도 불립니다. 다만 아직까지 생산 단가가 높아 앞으로 가격을 낮추는 게 관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 생산은 그린 수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그린 수소인 수전의 수소까지 포함해 생산하는 게 목표죠. 세계 수소 선진국들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소 생산의 95%를 화석 연료를 사용해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미 기술들이 잘 발달되어 안정적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생산 방식은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레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는 기술, 즉 CCS 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충분히 높아져 수전의 수소가 늘어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CCS 기술을 이용하면 대기 중 탄소 배출을 최대 85%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긴 하지만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루수소라고 부르죠. 수소의 생산 그리고 연료 전지를 이용한 활용 후에 수소 에너지의 주기가 완성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수소를 저장하고 유통하는 과정입니다. 튜브 트레일러, 파이프라인은 수소 운송 산업을 비롯해 수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탱크 개발 산업, 수소 전기차를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사업 등이 여기에 속하죠. 즉, 수소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에너지인 만큼 수소 경제로 들어서기 위해선 모든 분야에 걸쳐 산업과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한계가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 전기차와 연료 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소 활용 기술 부문에 비해 수소의 생산, 수송, 저장과 관련한 인프라 기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 경제, 오긴 오는 걸까요? 수소 에너지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수소 경제의 도래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밀러는 수소는 가솔린보다 단위 무게당 3배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밀도가 낮아 같은 무게를 실으려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소비해야 하는 데다 수소를 얻기 위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얻는 에너지보다 커서 결론적으로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역시 2040년까지 석유가 주종 에너지 역할을 할 것이며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죠. 하지만 한편으론 최근 몇 년간 수소 경제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재부상하면서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등의 각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수소 경제 진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발목할 만한 수준으로 진보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간다면 지금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한계도 결국 기술의 진보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앞으로 전 세계 수소 수요가 급증해 2050년도엔 수소 산업이 연간 2조 5천억 원 달러의 부가가치와 무려 3천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어쩌면 아직은 수소의 미래를 점치기엔 이른 걸지도 모릅니다. 수소 경제에 대한 결과 달성 여부는 투자가 가시화되는 10년 후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죠. 하지만 언젠가 고갈될 확률을 대체한 에너지원이 나타날 거란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인류는 나무로 불을 떼던 시절을 지나 폭탄으로 증기기관차를 움직이는 시절을 지나 석유로 자동차를 움직이던 시절을 지나 수소를 풍부는 지금에 이르렀으니까요. 다음 편에선 바로 그 에너지의 역사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편도 놓칠 걱정 없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거 봐도 지금 그 비디오 짧은 한 7분짜리 비디오인데 저거 하나면은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다 요약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참 요새 참 잘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내용이 정말 시원하고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나레이션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들었습니다. 먼저 이 지난 3월달에 지난 3월달에 했던 그 수소경제 민간 투자 계획 이거를 좀 보면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저기 3월 주로 SK하고 여러 업체들이 발표한 그 내용을 갖다가 근데 여기 보면은 요약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갖다 추정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그 18.5조 원을 들여서 액화 플랜트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발전을 확대하겠다. 포스코도 수소하는 대처를 개발하겠다. 하나가 또 마찬가지로 또 1.3조 들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효성도 액화 플랜트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요게 이제는 지금 SK하고 그동안 사실 뭐 좀 수소 경제해도 포스코는 자기들 석탄을 너무 많이 쓰니까 탄소 배출권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부담이 있었어요. 포스코가 전력하는 그 발전 회사들은 그래도 나중에 배출권을 구입해도 그거를 전력 거래소에서 나중에 정산을 해주잖아요. 물론 한전이 이제 소비자한테 부담하는 단계에서 한전이 정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발전 회사들은 그 부담이 없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 포스코는 그동안 배출권이 어마어마한 배출권을 자기들이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포스코가 수소하는 대처를 해가지고 결국에 탄소 배출권에 부담 없는 그런 생산 방식을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주 큰 거였고, 또 현대차는 몇 년 전부터 전기차보다도 수소차에 열정을 두고 있었고, 이런 와중에 이제는 그 하나, 효성 이런 업체들이 뛰어들다가 결국에 SK가 여기 투자하는 바람에 다른 회사들도 이제는 이러면은 본격화되겠다 이런 시장의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에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이렇게 대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의 방향은 여전히 그 앞에 저 비디오에서 봤지만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그레이 수소예요. 그 부생 추출 수소인데 앞으로는 그린 수소, 그러니까 수존의 방식의 그린 수소 또는 블루 수소, 그러니까 CCUS를 통해서 CCU는 카본 캡처드하고 유지즈가 U고 S는 스토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CCU가 있고 CCS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S 저장할 가스등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CCU 방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그 그린 수소하고 블루 수소로 이렇게 그 앞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연료전지에 그 지금 RPS, REC를 주고 있었던 거는 그레이 수소였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그 LNG에서 추출하는 수소로 발전을 하는 방식이 그레이 수소인데, 앞으로 지금 정부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 HPS 제도, 그 위해서 이제는 아마 RPS 제도와 똑같이 한다면은 REC 크레디트를 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기에 주는 HES라는 그런 새로 만드는 크레딧은 청정한 연료만 준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그린하고 블루에만 줄 것 같아요. 그레이는 안 주고. 그러면 상당히 얘는 발전업체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이제는 이거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연료전지만 사가지고 채워 넣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운송, 아까도 거기서 나왔지만 저장 운송 방식은 그동안 고압 기체 방식에서 액화 방식으로, 또는 국가 간에 수송할 때는 그린 암모니아로 지금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암모니아하고 물질로서 이제 경쟁하고 있었던 LOHC라는 그 주로 톨루엔 같은 그런 제품들이 지금까지 경쟁하고 있었는데, 현재 좀 세계 각국에서는 암모니아로 아마 대체로 좀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활용 부분에서는 그동안 승용차하고 연료전지로 이제 발전하면은 RPS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상용차 중심, 그 다음에 연료전지로 HPS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건설 기계라든지 수소 혼소 발전, 이제는 그 수소도가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현재의 우리 발전기, LNG 발전기에는 맥시멈 50%까지 수소 혼소가 가능하다고 해요. 현재 거의 발전기도. 근데 실전은 아직까지 100% 안 됐지만은, 그래서 지금 수소 혼소하는 혼소 의무를 갖다가 정부가 부과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소 혼소율을 갖다가 처음에는 20%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LNG 발전 이야기입니다. 수소를 한 50%까지 수소하고 LNG 비율을 1대1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는 HPS를 갖다 부여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조합하면서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그 분야별로 생산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는 수전의 방식하고 그린 수소 하기 전에는 블루 수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용하는 그런 방식의 현재 지금 민간 기업들은 추진 중에 있는데, 정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마 이게 HPS 제도로 될 것 같은데, 청정수소 인증제, 그래서 이걸 청정수소 인증제로 이제는 하겠다. 아마 이게 HPS의 HPS 제도하고 청정수소 인증제가 아마 같은 거가 될는지 아니면은 그거하고 별개의 개념이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청정수소 인증제가 아마 HPS 제도하고 같은 걸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걸 정부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수소 생산 실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목표는 역시 생산 단가를 킬로그램당 3,500원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부분에서도 청정수소 도입하는 것, 이게 아마 암모니아로 도입하든지 아니면은 액화수소로 도입하든지 해야 될 건데, 이걸 해프면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
추출 수소 포집하는 CO2의 재활용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마 지금 SK는 아마 보령 터미널에 그 수소용 그 LNG 수소용 탱크를 한 개 정도 설치를 할 생각으로 있어요. 그게 이제 LNG를 받아가지고 수소 탱크 수소로 전환하는 건지 아니면은 바로 그 암모니아나 액화 수소로 받을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 정도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도 광양에 그 LNG 탱크를 활용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새로 하나 지어가지고 수소용으로 쓰겠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액화수소 부분인데 이게 국내에서 이제는 그 자동차용으로 SK하고 효성이 이제는 연간 3만 톤, 1만 톤 규모의 액화 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 계산을 해보면은 1만 톤에 대략 적어도 6만 5천 대에서 한 10만 대 정도의 자동차용이 돼요. 그러면은 효성하고 SK가 이렇게 4만 톤 정도 공급을 하면은 적어도 30만 대, 맥소 기준으로 30만 대나 40만 대 정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게 2023년에 그때까지 맥소가 40만 대 정도 되려나, 지금 현재까지 이제 1만 대도 안 넘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나중에 다른 자료에도 있지만은 현대자동차는 지금 트럭하고 버스를 지금 내년쯤에 2022년에 새로 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자동차 열심히 연구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는 좀 거꾸로 됐어요. 예전에는 수소가 없다고 현대자동차가 계속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는데, 이제 거꾸로 SK나 회성 쪽에서 자동차 좀 빨리 만들어내라고, 트럭을 빨리 만들어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오히려 지금 코너에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가 이제 나오면 액화수소에 관련되는 각종 규정들, 안전규정들도 마련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실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부생수소 3만 톤, 아까 효성하고 SK가 하겠다는 게 부생수소거든요. 근데 부생수소를 쓰면은 궁극적으로는 그거 아니냐. 부생수소 대신에 그러면은 산업공정에서 수소 대신에 다른 거를 화력으로 써야 되니까 결국에 그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건 이렇게 자료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CO2 원래대로 했으면 CO2 배출량이 75만 톤인데 이걸 갖다가 다른 데다 활용하고 산업공정에 LNG를 배치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42만 톤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하면은 절감 효과가 33만 톤 있다. 이렇게 이제는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자료가 이건 괜찮더라고요. 수소 절감 방식, 액화수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극저온 상태 마이너스 253도로 냉각해서 액화된 수소인데, 이렇게 온도는 극저온이지만은 대기압에서 저장이 가능해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아주 좋다. 그리고 수소 운송이나 충전소 부주민적 사용량에서 기체수소 대비 경제성이 아주 좋다. 그리고 또 대형 모빌리티 활용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기체수소는 지금 이제 트레일러로 200기압 이상으로 이렇게 운송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 좀 흐릿하긴 하지만 카터리지라고 하는
트레일러가 저기 가는데 저게 보통 우리가 제일 큰 트럭 있잖아요. 40톤급. 운송 트레일러 40톤급 대형 트럭으로 움직여가지고 일회 운송, 한 번 운송하는데 300kg밖에 운송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좀 흐릿해서 좀 여기는 그렇지만은 보면은 요게 이제는 5톤급이거든요. 5톤급 트럭인데 거기에 이제는 3톤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무려 덩치는 요게 무려 한 8배 크지만은 요거는 300kg밖에 운송 못하는데 액체로 하면은 이게 3톤이나 덩치는 조그만한데 3톤이나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액화수소가 나오면은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기체 수소 방식은 그냥 죽고 액화수소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충전소를 한 번씩 순환하면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그림인데요. 충전소에 필요한 면적도 확 줄어듭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액체로 했을 때 승용차하고 버스에 충전하는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조그만한 면적이면 되니까 도시에서 액화수소가 쓰기에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액화수소가 나오면은 현재 공급하고 있는 기체 방식의 충전소들은 전부 다 액화설비로 바꾸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청정수소 활용해서 연료전지를 지금 현재는 LNG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바로 활용해서 바로 연료전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수소를 받아가지고 연료전지를 바로 하는 방법 아니면은 수소를 받아가지고 터빈에서 혼소해서 바로 발전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거는 민간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 방법 이걸 계속 이렇게 정부가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역시 RPS가 아니라 HPS 제도로 분리해서 하는 그런 규정을 이번 9년 중에 만들고 내년부터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혼소하는 것도 아마 결국에는 HPS 제도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인데요. 모빌리티가 자동차인데 이거는 보면은 현재 보면 출시 연도를 보시면은 현재 지금 전부 다 22년 이후에요. 광역버스가 22년, 트럭도 22년, 지게차도 22년, 선박도 22년, 열차는 24년, 울삭기 25년 이래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부가 물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거지만은 현재는 현대자동차나 각종 회사에서 지금 현재 버스나 선박이나 열차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정부가 같이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목표는 좀 큽니다. 지금 25년까지 전기 버스 1.1만 대 정도, 수소 버스 4,600대 보급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참고로 중소 중견기업들도 이렇게 각종 투자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R&D나 팔로 같은 세제 혜택 같은 그런 지금 중소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전 세계의 주요 수소기업이 모여있는 수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한국은 가스공사하고 현대차만 들어가 있는데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여기에 수소위원회의 공동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거 비슷한 걸 하나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소위원회를 만듭니다. 이런 부분 대충 보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수소 전담위원회, 수소 전담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자꾸 나오니까 이게 뭔가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 진흥전담기관은 진흥전담기관은 그 H2 코리아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거기가 지금 맡아서 하고요. 수소 유통 전담기관 이거는 가스공사, 수소 안전 전담기관은 가스 안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이게 이름이 이상하고 해서 내가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단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는 뭐냐? 수소 산업진흥원 뭐 이런 거 하면 더 좋지 않냐 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성격을 자기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기업들의 이제는 연합체 같은 형식의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니까 또 자기들이 진흥원 역할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자기들의 기능이 그 두 가지니까 진흥원은 약간 공무원 비슷한 일이니까 그건 별개로 또 떨어져 나가고 얼라이언스는 협회나 이런 그 형태로 다시 재조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이게 두개 짬뽕이 돼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그 전담기관으로 되어 있는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는 일단은 그 제일 큰 게 이제는 기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그게 주 목적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는, 뭐,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국제협력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공보, 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사이드 업무 같은 거고요. 그래서, 사업 예산은 지금 약간 저 보면은, 수소 전문 기업 지원하는데 올해 예산이 22억 원, 그 다음에 통계하는데 4억, 그 다음에 포털 서비스 하는데 4억, 그 다음에 홍보하는데 2억, 그 다음에 수소경제위원회, 총리인 주제로 하는 경제위원회 운영하는데 5천만 원씩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하는 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소 유통 전담기관이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이게 뭔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뭘 하는가 봤더니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장 구조도 만들고 이걸 갖다가 나름 공정하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수소 튜브 트레일러는 임대 사업을 하겠다, 뭐 빌려주겠다는 거고요. 수소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서 수소 충전소 가동 현황을 갖다가 수소 이용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줘서 헛걸음하는 일을 제대로 하겠다. 그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유통망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게 수소 거래 시장에 운영해가지고 이거 보면은 좀 모양이 좀 이상한데 보면 유통전담기관이 전담기관이라는 거는 바로 가스공사인데 가스공사가 충전소 전체 수요를 모집해가지고 자기가 바로 그냥 전력거래소처럼 충전 같은 생산자들한테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충전소에 수소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거 외에 이제는 스팟성으로 이제는 개별 거래를 해서 생산자하고 개별 충전소 간에 개별적인 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유통 과정을 갖다가 관여를 하겠다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현재의 그 전력거래소 비슷한 그런 시스템 같기도 하고. 코스트만 올라가는 거 아니다. 글쎄요, 저도. 근데 SK나 뭐 효성 이런 데서 가스를 직접 생산했으면
판매하는 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경유하는 데가 적으니까 가스공사가 저희가 지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가스값을 가지고 항상 갑질을 하니까. 저기 뭐 항상 이게 보면은 시장을 정부는 보면 시장을 좀 못 믿어요. 못 믿어가지고 항상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SK하고 효성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효성이 지금 전국에 120개의 충전소를 직접 자기가 하겠다. 의뢰를 그런 활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퇴직자 중에 어떤 분이 저거라는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저런 충전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는 데 가서 그 시스템 운영, 시운전 해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전국에 다. 아마 그게 저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효성이 120개 정도 이렇게 충전한다 하면 효성이 1만 톤 생산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SK는 그거보다도 뭐 3만 톤 정도 생산하니까 그거보다 두세 배 정도 되는 충전소를 구축하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주유소가 SK하고 GS하고 현대, 오일팬 그렇게 경쟁하듯이 지금 기업들은 민간 기업들은 그런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구도는 지금 가스공사가 알뜰 주유소 같이 그냥 다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그 기업들하고 그 생산자하고 이 가스공사가 유통전담기관 간에 서로 상의가 된 건지 그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가 그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따지진 않고 이 3월 2일 날 발표된 자료를 내가 카피해 왔을 뿐인데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뭐 그림이 저렇게 그랬다 뿐이지 저게 확정된 거 법령으로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의욕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고 정부의 그 담당자는 그 의도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렇듯하니까 받아 놓고 있는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저거를 국가에서 공모하는 거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정부 산자부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는 그냥 발전회사가 할 게 아니라 가스공사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서 그 과제를 쪽으로 돌렸거든요. 아마 가스공사가 저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마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산업부에 담당 국가자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가스공사의 유통분담기관을 준다는 그 말이 가스공사에 지금도 LNG하고 시가스 본연의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독점권을 주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공무원들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고 다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초기라서 좀 일을 좀 시키려고 하니까 나서는 사람은 민간기업 중에서 나서는 사람도 없고 누가 돈 들여서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일단은 가스공사를 시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가스공사는 지금 계속 뭔가 자기들이 독점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아마 이게 아마 구체화되면서 아마 상당히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논의가 아니라 논쟁이 될 것 같아요. SK나 효성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나 같은 근데 가만 안 있는데 지금 SK나 효성은 지금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심각성. 그래서 저기 어디야 저쪽에서 또 저기
특히 그 정부의 그 담당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심각하게 느끼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정부 문건에서 저런 걸 추진하면 가는 거거든요. 아까 걸 이렇게 뭐 저렇게 브리핑하고 자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이렇게 다 가지는 않습니다. 가려고 하면은 이게 그 법이나 시행령에 어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뭐 아까 저희 예산도 짜놨던 거 그거 실시간으로 정보 공개하겠다. 그래가지고 충전소 위치라든지 운영 상황 같은 거를 포탈이나 핸드폰으로 보게 하겠다. 그리고 정량 검사라든지 해서 역시 이거는 좀 혹시 쏘기는 거 없냐 이런 것들을 하겠다. 체크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한국안전공사는 수소의 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충전소도 안전하고 수소 안전 인력이나 그런 체험형 교육이나 수소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큰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수소용품 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준비하고 액화수소 안전 기준 마련하고 충전소 부품에 대한 인증 예산을 그런 내용이고 역시 여기는 보면은 근데 제일 돈은 많이 158억 원이나 예산이 있는데 보면은 수소용품 검사 설비를 구축하는데 55, 수소 안전 체험 교육하는데 55, 그다음 수소 버스 부품 시험 평가 센터 건립하는데 26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시설들 마련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지난해 이제는 발표 자료들 중에서 하나인데 이거는 과기부 거예요. 과기부가 수소 경쟁 뭘 하고 있는가 여기서 볼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도 자료들이 다 있는 건데 수소차가 이제는 22년까지 14,000대 2040년까지 330만 대 국내에서 2022년까지 6만 7천 대 그 다음에 국내에서 290만 대 이렇게 쓰겠다. 발전용은 보면은 연료 전지로 2040년에 한 15 기가와트 그 다음에 가정용으로 한 2.1 기가와트 정도 쓰겠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부 자료도 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22년에는 47만 톤 쓰는데 공급하는데 2040년에는 526만 톤을 공급을 시중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 표가 좋아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R&D 추진 현황에 여기 좀 썰만해서 가져왔어요. 과기정통부가 지금 현재 보면은 물분해 수소 이게 전기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액상 유기 수소 화합물, 그래서 LOHC 기반의 저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산업부는 아모니아 기반의 화학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 부처가 좀 중점이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근데 산업부가 가지고 너네는 왜 LOHC는 연구 안 하고 아모니아만 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아모니아도 연구비 준다. 아모니아 아니라 LOHC도 연구비 준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자기들이 대표적으로 좀 중점을 두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차세대 연료전지 소재 같은 거를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고 산업부도 보면은 수소용 연료전지 부품이라든지 건물 발전용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R&D를 하고 있고 역시 산업부가 그동안 보면은 가장 R&D 투자비가 제일 많았어요. 국토부는 철도하고 버스, 수소 시범도시 이런 데다가 연구를 하고 있고 배수부는 해양 바이오수소, 수소 선박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환경부는 역시 수소 생산 기술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뭐 성과는
요 그림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는 그 기술 로드맵을 보면은 현재 그 생산 부분에서는 생산 단가를 3,500원으로 하고 운송비까지 해도 4,000원까지 2030년 안에 하고 2040년에는 운송비까지 해서 3,000원대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기술 개발, 저가수 2025년까지는 저가수소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에는까지는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게 지금 목표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용 그 탱크 가격, 탱크의 기체 저장 운송 기술을 보도하고 수소를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액체 수소, 액상 수소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하겠다 이런 거고요. 배관망 구축 비용이 지금 킬로미터당 15억 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그 킬로미터당 4억 원 정도 되는 거를 기술 개발하겠다는데 이게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제가 그 관을 물어봤거든요. 관 사이즈가. 그래서 우리 보통 도시가스 배관은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우리 보통 가정에 있는 가스관 있죠. 도시가스 가정. 가정에 있는 도시가스관. 그것보다는 조금 두꺼운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1kg 가는데 15억 원밖에 안 되는구나. 도시가스 배관 같으면 1kg 가는데 100억 원이 되는데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땅 파는 이 배관 비용은 그렇게 많이. 그 다음에 활용 면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육상 수송 여러 가지 그 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인 항공기 상용화 이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활용 분야에서도 발전용 연료 전지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그 단가를 떨어뜨리겠다 하는데 역시 2024년대도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131원으로 상당히 높은데 지금도 높지만은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앞으로 계속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안 가능합니다. 예? 이 비용 가지고는 화석 연료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요. 경쟁이 안 되죠. 예. 일단은 목표는 지금 131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돈으로는 싸게는 더 이상 요거 이상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자기들 메타 이런 것들이니까 자료에 가서 일단 관심 있으신 거고 이거는 폐 수소는 나중에 따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이나 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다음 주에는 같이 시험을 치고 중간고사를 하고 그다음에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는 이제 나뉘어서 짜는 거고 재생에너지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고 수소 경제를 제가 이걸 강의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산업부에 제가 3번 갔어요. 3번. 그 다음에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조직에서 3번 갔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거는 그래요. 초기라서 이제 수소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 아직까지 아무도 잘 모른다. 지금 이제 근데 참 내가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수소가 갈 것 같아라는 느낌이에요. 어차피 이게 물러날 수 없는 선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고
산업부에서 이게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그 수소에 아주 그 뭔가 이렇게 정말로 효능을 가진 그런 정권이 들어서서 수소는 안 돼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 수소 경제는 무조건 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게 세계에서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고집이 세던 그 미국하고 중국까지도 이제 수소라는 이산화탄소 규제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마당에 이 말로만 모르고 실제로 안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부산에서 퓨얼셀을 인수하고 그걸 이제 우리 사업소에다가 국내 최대 운영을 설치했는데 그걸 운영 2주 동안 가서 봤는데 오히려 미국은 그 연료전지 퓨얼셀 이거를 거의 활용을 안 해요. 그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코카콜라 공장에 냉난방 용으로 조그맣게 하나, 1유니트, 그 다음에 무슨 그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상용 전원 장치하고 냉난방 보는 것이고, 거의 미국에서는 뭐 진출을 안 하고 있죠, 자체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는 트럼프 때였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그런다는 분위기가 지금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이런 이산화탄소 규제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지금 각 업계에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 정리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수소 해외에서 직도입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거를 좀 마무리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오늘 뭐 그걸 하고 시간 되는 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부생수소를 한 7천 ton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부생수소를 2024년에 코코 오븐가스에서 6만 톤 생산하고 파이닉스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한 2025년까지 한 1만 톤 정도 생산을 해서 부생수소 위주로 한 7만 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블루수소를 50만 톤 정도 2030년까지 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은 해외가스전에서 수소를 배질해서 생산해서 대신에 CO2를 갖다가 가스전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스토리지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아모니아로 합성해가지고 국내로 도입하는데 광양에다가 아모니아 지금 이제 가스 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모니아 인수기지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2040년까지는 또 그게 더해서 그린수소 200만 톤을 생산하는데 신재생 발전, 그러니까 호주나 중동이나 남유럽에서 그린수소를 만들어서 도입하거나 에카에서 도입하거나 또는 아모니아로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호주, 중동 같은 데서 이제 11개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맺을 중이고, 근데 이게 또 하나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원자력을 이용한 고온 수전의 기술을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지금 이 부분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하도 현 정권에서 금기시되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이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포스코의 이 담당 부사장은 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나보면은 전부 다들 원자로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현재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이 대략 한 3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300도 정도는 되는데 이 300도 되는 열을 갖다가 1000도 정도로 끌어올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000도 정도로 끌어올려가지고 그 상태에서 수증기를 고온
수증기를 그 속매를 이용해서 수전해를 하면은 그게 가장 경제적인 생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열을 갖다가 냉각수로 다 식혀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걸 열을 갖다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국내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수소 생산, 이것도 그린 수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원자로나 아니면은 앞으로 들어올지도 모르는 조그마한 중소형 원자로, SMR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포스코가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자기들이 현재는 지금 보면은 현재의 그 철강 생산 방식은 고로에다가 철강석하고 스판을 같이 넣어가지고 15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녹이면은 그 이렇게 철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수소 환원제 처리라 해서 현재 그 일산화탄소를 집어넣는 요 대신에 일산화탄소는 이제 스판에서 일산화탄소 발생시켜가지고 이렇게 환원제로 쓰는데 거기서 저기 수소 환원제처럼 CO 대신에 H2를 집어넣어서 H를 그러니까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거죠. 환원제를 사용해서 H에다가 O를 붙여서 3H2O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철은 철대로 뽑아내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산화탄소 대신에 수소 환원제처럼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기존의 고로 대신에 전기로 고로 대신에 이제는 유동 환원로라고 하는 수소 환원로를 갖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철을 갖다가 이동하는 게 이제 전로라는 걸 썼는데 그거 대신에 전기로에서 환원철을 정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설비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으니까 한 2040년까지는 실용화하고 2050년까지는 전 설비를 다 이걸로 바꾸겠다. 지금 그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그린 수소를 한 연간 한 300, 이걸 위해서도 환원제로 쓰기 위해서도 그린 수소가 한 370만 톤 필요로 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내에 도입하는 유연탄이 한 1억 3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1억 3천만 톤 중에서 8천만 톤, 9천만 톤 정도가 8천만 톤 정도가 아마 발전용으로 쓰고 그 나머지가 아마 4, 5천만 톤 정도가 제철하고 시멘트용으로 쓰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포스코가 자기들 대출권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입장에서. 포스코는 아모니아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니아는 마이너스 33도씨에서도 액체로 운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의 선박이나 기존의 탱크를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손실률이 적어서 운송 비용도 생각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문제점은 지금까지 공기 중에서 이제 아모니아를 만드는 거는 지금 이제 많이 기술이 개발이 돼서 잘 알려진 기술이 있는데, 근데 지금 아모니아에서 수소로 추출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기술이 없었으라기보다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됐는데 지금 키스트하고 리스트라는 조직하고 기술 개발 중에 있다. 그 다음에 포스코는 포항하고 광양제철소의 대형 트럭을 단계적으로 수소전기 트럭으로 교체하겠다. 그 다음에 수소 트럭용 충전소도 구축하겠다. 수소 연료전지 금속 분리탄이라는 거 갖다가 연구해서 이거를 2018년부터 넥소에다가 적용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에 쓰는 그런 전기 강판이라든지 스펙을 경량화하기 위한 초급화 방지를 소재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코는 하여튼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SK는 보면은 2023년까지 부생수소를 인천 석유화학단지에서 부생수소를 이용해서 연간 3만 톤의 핵화수소를 생산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는 SK 쪽에서 이걸 원래는 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없었는데 자꾸 작년부터 자꾸 정부 쪽에서 인천 석유화학단지에 부생수소가 쓸 수 있는데 그거 좀 내놔라고 자꾸 그러니까 얘 기왕하는 걸 그냥 크게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2025년까지 블루수소를 25만 톤 추가 생산하겠다고 그러는데 보령 LNG 터미널 근처에 중부발전에 그 보령 그 발전소 부지에 거기 회천이 부지가 있다고 해요. 그 회천이 부지가 유해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블루수소 생산 설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카플랜트 탄소 포집 설비, 수소 연료 정지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하루 30톤, 이 앞 위에 있는 저기 액화수소 생산하는 저 설비가 3만 톤 정도에 10,000톤 정도 하는 설비가 하루에 30톤 생산하는 설비 3개를 놓으면은 저기 3만 톤짜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 30톤이면 한 12,000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3개 하면은 3만 톤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30톤, 하루 1을 생산하는 30톤짜리 설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 대용량 설비 같아요. 최대 맥시멈 커패시티가 이게 한 35톤 정도 생산하는 설비인데 효성은 그거 한 개 하겠다는 거고 SK는 그 3개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한 개의 설비가 그 플랜트 설비가 투자비가 1,800억이에요. 그럼 요거 3개 설치하는 그 3만 톤 설비만 해도 저게 한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블루수소 25만 톤 저거 하면은 그것만 해도 5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추출수소 생산 설비, 약화플랜트, 탄소 포집 설비, 수소 연료 정지 이거 하면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이용은 어떻게 하냐면 20만 톤은 파이프라인으로 이송해가지고 거기에 그 보령 중부 발전하고 협력하든지 아니면 자체로 연료전지 발전을 400MW 설치를 해서 20만 톤을 사용하고 나머지 블루수소 5만 톤은 액체 수소로 전국에 운송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25만 톤인데 25만 톤 원래 저기 그 수소하고 그 LNG하고의 그 비중으로 따지면은 LNG 예를 들면은 LNG 7만 톤이 수소 한 3만 톤 정도 되는 거죠. 변화하면. 그러면 25만 톤 정도를 한다 하면은 한 LNG 한 60만 톤, 70만 톤 요 정도 들어와야지 이게 25만 톤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어와가지고 연료전지 발전 400MW 이 경제성이 정말 좀 나오는가 지금 없습니다. 경제성이 나오는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경제성을 보면 거기 투자하는 사람은 수익성은 전혀 고려 안 하고 돈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HPS로 해서 HEC를 라는 걸 새로 신설해서 REC처럼 추가로 그 보상을 안 해주면은 이 도저히 경제성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저기 HPS 제도 지난번 다녔을 때 전기 요금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정부가 그렇죠. RPS처럼 RPS처럼 운전에다가 돈을 할 테니까 그거는 정부가 하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폴리머로 전환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이거는 이런 기술을 지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SK는. 그래서 SK가 지금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폴리머로 전환하는 거 하고, 또는 에너지 기술에 이제는 키오졸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CO2 포진용 핵산 흡수제가 그걸 이용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인데,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이 C를 따로 포집을 해가지고 그걸 탄소 섬유의 원료로 쓰는 C만 따로 써가지고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트럭을 갖다 일단은 수요를 이렇게 3만 톤이 됐든 이쪽에서 원료수소 5만 톤이 됐든 이렇게 8만 톤이나 수송용으로 쓰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될 텐데, 수소 트럭 1,500대를 현대차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는 1,500대 생산하는 게 이제 버거운 거죠, 지금.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비디오로 보여줬던 유럽의 스위스에 수소 추출했던 수소 트럭. 그런 거는 수소 트럭 중에서도 제일 작은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갖다가 해야지 이 산업용으로 쓰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현대차가 아직 설계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 사업도 SK건설은 미국의 블룸에너지, 그 다음에 SK이엔에서는 미국 플러그파워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기술을 1차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 하나 GS 이야기인데요. 효성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는 린드하고 손을 잡고 지금 이제 핵가수소를 13,000톤 하겠다. 그 다음에 효성 하이드로젠이라는 자회사는 전국에 110곳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또 하나는 2천억 투자해가지고 그린 수소 분야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현재 하나에너지는 대산산업단지 안에 무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GS도 지금 수소 충전소를 주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이거를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이게 보니까 효성하고 SK가 지금 하겠다는 그 물량만 해도 2025년까지 무려 한 10만 톤쯤 되거든요. 10만 톤 정도 되면은 차량 넥소 한 40만 대 이상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물량인데, 근데 이제 현대가 생산하겠다는 자동차 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25년 이전에는 충분히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GS 같은 데서는 GS의 담당 에너지 쪽의 담당 부사장이 그러더라고요. 황당해가지고 이제는 SK는 도대체 왜 하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지금 보니까 게임 이론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전략을 선택하면은 게임 이론이고, 게임 이론에 순차적인 게임 이론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는 게임을 하는데 한 명이 선택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한 명은 선택을 하는데 한 명이 내가 수소 사업을 할래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수소 사업을 한다라고 선택하면은 둘 다 망하고, 두 번째 남아있는 사람이 수소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두 사람 다 사는 그런 게임이면, 결국에 먼저 저지르는 사람이 결국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같이 죽자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 SK는 그런 입장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GS가 지금 아주 난처한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과제는 미국이 제일 중요한 건 수요인데요. 지금 이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저기 그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그 방식이 제일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린 수소, 블루 수소로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현재 국내에서 경제성 있는 그런 그린 수소 생산하는 그 그린 수소라는 것은 일단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남는 전기로 생산하는 것을 그린 수소로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그린 수소 생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이야. 원자력을 사용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근데 그 블루 수소 생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데 탄소를 포집해서 CCU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따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그게 메탄을 갖다가 촉매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하고 탄소로 나누어가지고 탄소는 탄소대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기술 개발 중이지만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바로 촉매로 이용해서 이렇게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 수소이고요. 수송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이 가스공사도 연구 중에 있고 현재 그 가스공사가 갖고 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그 LNG 천연가스 배관을 기존 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전용 배관을 별도로 전국마다 설치할든지 아니면 전용 배관을 설치를 하되 각 권역별로 부산 권역, 울산 권역, 서울 권역 이렇게 나눠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도 결론을 안 내리고 지금 그런데 가스공사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했든지 간에 배관 사업을 해야 된다. 사실은 배관 사업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배관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린 것 같고요. 에카수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카수소 충전이 되면은 지금 현재 같이 기체 방식으로 하는 거. 아까 40톤 트럭하고 이거는 이 트럭 같은 트럭이 아닌데 이게 40톤짜리고 이거는 5톤짜리 트럭인데 조그마한 트럭에서 3톤을 갖다가 무려 10배 정도의 용량을 실어나갈 수 있으니까 결국에 이런 시설 개최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충전소들은 다 시설 개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요 표는 여기 가져왔는데 보면 여기 보면 국내에 2030년에 보면은 이거는 현대자동차의 배수인데요. 지금 2022년까지는 67,000대, 2025년에는 약 20만 대 좀 안 되고 2030년에는 한 85만 대 정도 그렇게 좀 국가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때쯤 되면은 2030년에는 800만 대 정도의 수소차가 운행을 할 거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2030년에 수송 분야에서는 수소 수요 예측이 한 37만 톤 정도인데요. 차량은 85만 대거든요. 85만 대면은 대략 넥소 64만 대면 10만 톤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한 20만 톤이면은 뭐 여건이 택시 같은 트럭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20만 톤은 충분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수요 예측은 한 37만 톤 정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액상 수송도 이제 아모니아 방식으로 할 건지 여러 개 HC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액체 수소로 할 건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충전소 설비가 크게 이게 보면은 압축기가 제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지금 이제 기체 상태로 저장하면은 200바 정도로 저장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차에 넣을 때는 700바로 만들어갖고 넣어야 되는데 먼저 압축기로 1차 압축을 한대요. 200바로 350바로 압축을 하고 350바로 압축한 거를 다시 한
700화에서 800화 정도로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꾸겨 넣는 거예요. 그 차에다 넣는데 압축기가 지금 엄청나게 그 고장이 잦아가지고 지금 압축기가 고장나가지고 충전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게 문제고 LNG 발전기에서 혼소를 지금 이제 50%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혼소 의무화 할 건지 그랬을 때 정말로 수소를 어떻게 공급을 할 건지 그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수소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이제 지금 BCG 그러니까 저기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다가 15억 원을 줘가지고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정부는 상당히 이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럽에서의 그 풍력을 이용한 액화설비를 가져오거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수력이나 LNG를 이용해서 액화해서 가져오거나 그 다음에 저쪽이 남미에서도 신재생을 이용해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아모니아를 가져오거나 그쪽이 호주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가져오거나 뭐 중동에서 이렇게 유전에서 가스전에다가 그 CO2를 밀어넣고 액화해서 가져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주로 지금 제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일본이 지금 그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앞으로 그 석탄 발전에다가 아모니아를 20%로 무조건 혼소해서 하는 게 약간 의무화할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2050년, 지금부터 30년 되면은 모든 발전소를 원자력 같은 거 빼고 하는 얘기죠. 화력 발전소는 전부 다 연료를 아모니아로 대체하겠다고. 100% 아모니아화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본은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브루나이에서는 LNG 계질 수소를 톨루엔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걸 지금 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해가지고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블루수소를 그러니까 액화해서 가져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또 톨루엔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갈탄을 계집해가지고 액화로 수송해오는 호주에서 들어오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여기에는 없지만은 이것도 여기 안 적어놨네. 일본이 또 사우디에서 아모니아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본은 지금 수소에 해외에서 도입하는 유입을 많이 이렇게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걸 지금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나라는 호주, 사우디, UAE,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노르웨이, 러시아나 중국,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면은 방식도 여러 가지로 고압수소, 액상유기화합물, 액상암모니아, 액화수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다 염두에 두고 기술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후보 나라들 중에서 일단은 5개 나라 후보를 압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를 압축해서 그 중에서 실제로 실증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는 2단계에 있는데요. 대상국을 압축을 해서 지금 경제성 분석하고 기술성 분석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결국에 우리나라가 그린 수소를 쓸 수 있는 거는,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를 쓸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사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에너지를 옮겨가지고 블루 수소를 만들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그냥 팔려고 하는 방법밖에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호주라든지 가스성 있는 데서는 그거를 블루 수소를 만들어도 이산화탄소를 가스성 같은 데 저장시키는 그런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걸 제가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있겠냐,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하려면은 이게 돈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내한테 이제 설명하는 친구가 사람들의 사무관이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UAE 같은 데서는 1.5불, 그러니까 1,500원 정도의 킬로그램당 1,500원 정도의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게 인산량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 정도 가격이면 1kg당 1,500원의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송해서 한국에 갖고 오면은 4,000원 정도, 4,000원, 5,000원 정도에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수송비를 한 3, 4불 그 정도면 리스를 하거든요. 우리 LNG도 그 정도면 수송할 수 있으니까 킬로그램이 LNGTU하고 같은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배운에 투자해요. 배우는 운송 가스 이송 선박 투자해요. 네, 지금 그래서 그 선박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에너지라는 게 그래요. 지금 에너지를 다 전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에너지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쫙 있는 아주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산업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밑에서 오리가 그냥 무대에 그냥 평화롭게 떠 있어도 오리가 밑에서 발기질 막 하듯이 밑에서 발기질을 막 하는 사람이 에너지 산업이에요. 겉으로는 조용한 것이 보이지만. 그런데 그 목표되는 시기가 대부분이 10년쯤 장기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투자를 해도 예를 들어서 원자력은 당연히 10년 뒤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수소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목표 연도가 가장 짧은 게 2025년이고, 그건 아주 빠른 것 같지만 5년 뒤거든요. 그래서 10년 뒤, 5년 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걸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또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서 국내의 수소 비전입니다. 그 보면은 2050년에 한국 수소 비전이 최종 에너지 소비량 대비 한 20% 정도 수소를 쓸 것 같다. 그 다음에 수소 경제로 인한 경제 효과가 한 70조 원. 이게 너무 많이 본 거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최종 에너지 20%가 70조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세계 수소 시장 보면은 지금 상당히 에너지 총 수요량 대비 한 13% 정도 되고, 이게 12달러, 40조 US 달러 정도 되네요. 4조 US 달러인가? 4조 US 달러네. 4조 US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될 것 같다. 정부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단계가 그린수소 생산, 이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액화수소, 수소 유통망, 그다음에 정리기업수소, 연구개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지금 현재 악순환으로 가면은 결국에 시장이나 기술의 종속될 우리가 있고 선순환으로 가려면 우리가 원천 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기자재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 우리가 진출하고 이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오늘은 여기 보면은 저장에서 액화수소, 아모니아, LOHC 저장 탱크, 수출 터미널 설계 및 구축, 플랜트에서도 수소 액화 및 선적 터미널 건설하고 이런 등등의 이제는 지금 협력 모델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제가 오늘 이 정도로 이제는 하고요. 수소 경제는 이걸로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